내가 말을 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나라는 스님을 보고 환희심을 먼저 일으킬 수 있는 스비 베인 스님. 그게 제가 생각하는 꽃스님의 어떤 최종 목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꽃 피는 좋은 날, 여러분들 꽃같이 활짝 핀 얼굴을 보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꽃스님이 오신다 해서 저도 좀 기분을 좀 달리겠는데, 그래도 뭐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꽃이 있어서 더 좋은 계절인 것 같고, 또 사람은 꽃처럼 아름다워야 또 더 뛰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울산에서 버스 한 대가 또 참석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어쨌든 서울, 부산, 대구, 또 미국까지 온다는 말은 있었으나 장수가 겹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만 이번에는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을 모시고 또 땅에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가는 해도 우리 본날에 온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봄은 늘 오지만 올해 봄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내년에 또 봄은 오겠지만 올해 봄하고는 또 다르고, 또 내가 내년에 법문을 들어볼지 안 들어볼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봄날이 제일 소중하고 눈부신 봄날이다. 이것을 좀 명심하시고 오늘 법문을 들으시면 가슴이 ukra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주향, 불파, 항야심이라는 말이죠. 이제 술주자, 주향이죠. 그래서 술향기가 아름다우면 불파, 부럽지 않다. 항자라고 하는 것은 골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을 심다, 항자심. 골목이 아무리 깊고 복잡해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법석이 열리고 또 그 절이 오면 뭐 그 장소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골 절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절이 좋고 또 스님이 좋기 때문에 이때 박수를 쳐야 됩니다. 이 불자들은 꼭 한 박자 넣어줍니다. 제가 자주 부탁하는 게, 오늘도 스님이 법문하시면 또 목소리가 높아지면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길에 마주치면 미소를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스님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나 잡아먹을 그런 눈빛으로 잡아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우리 불자들은 좀 표정을 풀고 좀 법문을 듣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엄숙하다 보면 또 그 법문 내용이 가슴에 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법회를 주관하는 것, 사실은 뭐 행사를 하다 보면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성가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는 것은 법석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라고 하는 저 오래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막 법당이라 할지라도 부처님 법문이 열리면 그것은 불교이고 화려한 공든 법당이 하더라도 부처님 법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불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법석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절은 잘 지어놓고
법석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서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또 법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스님이 법문을 안 하면 그 또한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정법과 청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스님은 법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청법, 법을 들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에 10년 탄핵하더라도 법문에 한번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염라대왕한테 혼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문을 자주 듣고 법석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염라대왕한테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그런 이제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꼭 법석에 참여해야 참 불자다. 이야기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곳에 소문을 더 많이 해서 이곳에 더 많이 오도록 해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권정 스님이 우리 하무사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잠깐 참아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청주가 고향이래요. 청주가 고향이라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스님으로 한참 또 인기가 높으니까 스님은 그 자체가 꽃이지만 저는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 마음 공부도 그렇더라고요. 가꿔야 돼. 마음도 가꿔야 돼. 그래서 이 마음에 잡초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잡초가 뭐예요? 시비, 질투,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잡초인데 그런 것들을 늘 관리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마음꽃이 딱 피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어때요? 반짝반짝해요? 피부 관리 열심히 해서 그래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사회자분께서 제가 소개를 3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3번 했을까요? 왜 3번 했을까요? 저는 소개를. 잘 배우셨네요. 저는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불법승 3부에 기이하기 위해서 저는 소개를 3번 합니다. 이러면 우리 친구들은 자요. 우리 친구들은 잡니다. 제가 소개를 3번 하는 이유는 앞전에 서울에서 국제불교 박람회가 열린 거 아시나요? 저희 주지스님하고 신장도 오신 거 제가 봤었는데 이거 국제불교 박람회에 작년에 비해서 지금 12년째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3배 혹은 4배 이상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신청하는 인원들 중에서 60% 이상이 20대, 30대랍니다. 저희 불교계로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신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신분이 세 개여서, 소개를 세 번 한 거예요. 제 신분이 뭐죠? 스님 하나, 또, 군인, 또, 꽃스님. 그래서, 제 소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고려 화엄사로 처음 입산하고, 지금까지 화엄사에서 스님으로 지내고 있는 범정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다음 소개할게요. 다음은, 순서상으로 따지면 꽃스님이 먼저예요. 2019년도에 제가, SNS를 제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삽질하고 있는데, 절에서. 저도 열심히 삽질하고 그랬습니다. 스님 모시고. 근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야, 이제 시대가 유튜브도 하고,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사이버 법당을 만들까?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 한번 만들어 볼까? 2018년, 19년 이때 이제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그랬습니다. 스님, 저는 원숭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유튜브를 하고 뭐 구독자 몇 명이 이렇게 웃고 울고 댓글에 또 울고 웃고 그런 거 제 체질이 아닙니다. 근데 스님이 세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선생님, 그러면 조금 더 가벼운 SNS를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든 게 인스타그램이었어요. 네, 뭐 인스타그램 아시죠? 제가 꽃스님으로 이렇게 뉴스에 나가게 된 게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래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에 게시물을 이렇게 하나 올리면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 게 있고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그런 반응도 없지만 조회수만 많은 게 또 있어요. 차이가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전하는 그 뜻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시물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반응이 있을까요? 어디에? 누가 이렇게 사진 찍어준 거 찍혀서 올리면 지금까지 없던 팔로워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제 개인적인 순수한 마음에 상처였어요. 왜, 아니, 사진은 내가 노력한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올린 내 법문 영상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다가 방법을 바꿨죠. 일단 유입을 시켜야겠다. 유입을 시키고 내가 준비한 영상들을 내가 생각하는 불교에 대한 나의 해석들을 좀 젊은 친구들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범정 스님으로 이렇게 인스타에 이름을 해놨는데 그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 생각을 하니까 당시 어른 스님들의 그런 쓴소리, 문매 맞을 소리가 벌써 들리는데 꽃스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여러분들 좋아해주고 사회적으로 포교 전법을 이야기하는 종단에서 그래 좋게 쓰고 있다고 하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외모 가지고 스님 꽃스님이 뭐야? 당시에 저희 사속 스님들조차도 저를 멸시하다시피 쳐다봤어요. 야, 이 자식아, 그게 뭐야? 꽃스님. 내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어디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꽃스님 혹시 저기 계십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했다. 진짜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은사스님은 저를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또 계속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자. 그래서 꽃스님을 지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꽃스님이라는 이름을 지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없는 단어를 제가 만든 단어도 아니고,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를 다녔는데, 강원에 나오고, 동국대학교 다니는데 당시에도 외모학과 학생들이 그랬어요. 여학생들이. 교양 수업 이렇게 120명씩 수업 들으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한 여학생이 제 2학년 때였어요. 인문교양 수업을 듣고 있는데 중간고사가 이제 막 끝나갈 때쯤
와가지고 편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스님 주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친구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빠는 왜 맨날 삭발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외국에 오래 살다 온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의 정서라는 전혀 모르고 동대 또한 불교대학에서 온 게 아니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찰행정학과를 이렇게 진학한 친구였습니다. 그 나는 이상하죠. 삭발하고 조르막 입고 고무신 신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니까 컨셉인가 그랬어요. 그 자기가 그 편지에 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고백의 편지였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꽃스님이었어요. 그래도 동국대학교라고 한다면 우리 불자인 친구들이 주를 이루는 대학교잖아요. 어느 친구가 야 꽃미남스입니다 꽃미남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친구가 그래요. 야 아무리 그래도 스님한테 그런 단어 쓰는 게 아니야. 야 그럼 뭐라 그래 스님한테.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꽃스님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잊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스타 게시물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일단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플랜을 세우고 야 나도 일단 이름부터 지어야겠다. 그래서 범정스님을 지워버리고 감히 은사스님을 지어주셨는데 나 범정스님 안 할래. 꽃스님 할래. 근데 꽃스님을 지어놓고 보니까 뭐 이런 말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어놓고 보니까 꽃스님에 대한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 꽃스님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스님이 돼야 되겠는 거예요. 꽃스님이란 단어에. 그 꽃스님이란 단어가 저에게 정말 많은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책 한 권을 보기 싫어하고 공부는 7색, 8색 뜨던 저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절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뭐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포함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양가였어요. 양가. 양가 뭐죠? 수미 양가의 양가예요. 아 진짜 내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우리 당시 노스님이 주지 소리를 보셨는데 양가야 학교 갔다 왔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막 웃어요. 그냥 창피해갖고 또 방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양가였는데 이제 꽃스님이 이제 어울리는 스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외모뿐만이 아니고 나는 만약에 수행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꽃스님이라는 단어, 스님한테 외모 갖고 꽃스님 그런 게 맞냐? 이런 시시비비를 나누는 어떤 이야기를 떠나서 내 자체의 어떤 정서나 나의 수행 자체가, 나라는 스님 자체가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서 있고 걸어가고 앉아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환희심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스님. 당시의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답니다. 우리 아난존자가 그렇게 잘생기셨고 기골이 장대하다고 했는데 그런 아난존자를 시기질투하는 많은 제자 스님들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아서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를 전법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 장애도 있지만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러면 이게 장애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큰 도움으로 큰 어떤 도약의 계기를 삼아서 공부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당시 SNS를 만들면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에 대한 공부를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2012년도에 삼위기를 받고 결국 어쨌든 머리는 감고 승복은 입고 있지만 누군가 와서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 피하고 싶고 제가 근데 의사 선생님이 향인암에 계실 때 제가 또 향인암에 3년을 살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냥 일단 스님이라고 막 와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주변에 써 있는 한자가 뭐예요? 막 이렇게 느끼면 내가 절에서 배운 게 눈치밖에 없는데 딱 한참 바로 전화기 들고 전화한 척하고 살짝 사무실 이렇게 들어가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발표 같은 걸 하잖아요. 100명, 120명 되는 친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야 되는데, 발표를 하고 PPT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이크만 잡으면, 여러분, 손이 이렇게 떨려요. 막 떨려. 창피해.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인스타나 방송을 통해서 내가 법문을 하고, 오늘과 같이 이 마야사에서, 법석에 서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과 이 모든 수행 공부를 시켜준 것이 그 꽃스님이라는 단어고, 그 꽃스님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주던 많은 불자님들 혹은 그 외의 비불자분들의 마음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를 지금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초청법회를 제가 다니고 있죠. 아마 제가 이렇게 절에서 봐온 결과, 제가 지금 올해 이제 30살, 31살 됐을 겁니다, 나이가. 그리고 제가 이제 3일 길을 받은 게 12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렇게 초청법회를 다니는 스님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을 잘 먹고, 내 입지를, 내 위치를, 내 수준을, 내 분수를 잘 파악해서 천천히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미래의 불자들을 위해서 상처를 주는 스님이 아니고, 지속해서 응원을 하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스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처음 초청법회가 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군법당에 있으니까 불교를 알려준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당장 뭐 그냥 저 선생님 뭐 유명하다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좀 아나? 뭐 그냥 얼굴 때문에 좀 떴네. 그런 이야기는 뭐 제 귓가에는 이 맴도는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이야기는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들었고, 말도 워낙 안 들었고, 절에서 사고도 많이 쳐가지고, 제가 20살 때부터 거의 10년을, 우리 사숙생들이 20분 넘게 계시는데, 저희 은사생이 맞상자예요. 근데 맞상자인 우리 은사생을 두고, 스님, 저 범정이는 그렇게 마음 주고 뭐 하지 마십시오. 쟤는 석퇴할 놈입니다. 쟤는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런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막 불을 지피는 거, 어린 저의 마음에. 절대 안 나가. 나가라 해도 안 나가. 제가 꿈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뭐, 그 반짝 유명세 때문에 책을 출간하자, 뭘 하자, 하는 뭐 방송 제의와 출간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은사 스님하고 노 스님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고민을 또 털어놓고 한 결과, 그래, 내가 뭐 잠깐 1년, 2년 밖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수행자로서 정말 이렇게 많은 스님들에게 걱정을 안 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불자님들을 통틀어서 걱정을 끼치지 않고 계속 응원의 박수, 오래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면, 누구보다 청정하게 살아야겠다.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반한 사람이 있어요. 반한 모습이 있어요. 물론 뭐 많은 우리 군인 친구들 물어봐요. 스님도 이상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스님도 있잖아. 이상형이 있어. 예전에 스님 22살 때 우리 윤사생한테 그랬다. 저 전지현이 나한테 100억을 갖고 와서 결혼하자 그러면 내가 좀 흔들릴 것 같다. 내가 그 이야기를 우리 노스님한테 했습니다. 선생님, 전 전지현이 100억 주고 결혼한다 그러면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떠서 우리 노스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 통장에 100억이 들어오는 거 보고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래. 일단은 내가 전전을 기다리자. 그래, 기다리는데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했어. 전전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그 이상형이 그냥 전전 정도지. 정말 내 심금을 울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전전이. 누구였냐면, 노스임이어서 노스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처음 아버지 손을 잡고 절에 갔을 때에 뵀던 우리 노스임의 모습이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스님이. 당시 스님이 화엄사 주지하실 때가 49. 이때 이제 화엄사 주지를 하셨는데, 그때 스님을 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서 스님이란 자체를 처음 봤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불교가 아니었어요. 짐 싸서 간, 그때 처음 뵌 게 스님이었고, 심지어 스님이 피부도 하얗지만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양말도 흰색인데, 심지어 그 당시 슬라이드 폰 아세요? 위로 밀었다 쓰는 거? 그 핸드폰 쓰시는데 핸드폰도 하얀색인 거예요. 야, 저 스님 뭐야? 저 사람이야? 속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때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나면서 내가 이제 꽃스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나름 원을 세우고 이에 걸맞는 스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때 스님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야, 제가 삭발도 잘 안 했습니다. 이런 반짝이는 머리가 너무 싫어서. 여러분은 삭발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삭발을 하고 이렇게 비계 첫날, 삭발한 첫날 눕잖아요. 이 느낌이 이상해요. 까끌까끌하고 그런 것도 싫어서 바리깡으로 삭발했어요. 은사선생님 몰래. 너 이렇게 머리가 자꾸 기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자꾸 빨리 자라셔요. 그렇게 하다 정말 이렇게 말 안 들었어요. 스님 말씀을. 그러다가 그런 마음을 먹고 삭발을 하기 시작하고 옷을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남들 앞에서 어떤 행동 거지부터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고 처음 세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의 스님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님. 아? 존경받을 수 있는 스님.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 깔끔한 사람. 또 바른 생활. 또 나를 사랑해주는. 말씀 잘하셨어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스님이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모습 중요하다. 하지만 그 폼생폼사라 그러죠. 여러분 그 폼도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부터 늘 생각하던 건데 이 노가다꾼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어떤 삶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과 향을 내뿜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삽을 들고 흙바닥에 맨날 이렇게 그 속에서 이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돈을 많이 벌어서 365일 중에 하루 명품으로 온몸을 휘가 맞습니다. 막 샵에 가서 메이크업도 막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딱 가서 앉았단 말이에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왜 나죠? 습이. 습은 우리가 의도해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 그럼 내가 꽃다운 스님이 꽃다운 수행자가 되려면 습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그 습이 결국에 내 몸에 배어서 내 말에, 내 눈빛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결국 배이겠구나. 그러면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 순간순간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남들이 없는 시간,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제 피부가 좋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피부였습니다. 이것저것 다 찍어 발라도 그 순간뿐이에요. 하루만 찍어 바르고 팩 붙이고 해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고등학교 때부터 이 피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다가요, 여러분. 야,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어떨 때 이 피부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느냐. 근심 걱정이 없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가 가장 기쁘고 웃는 날에 더 많은 하루를 보냈을 때, 다음날 보면은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거울을 보는 순간, 야, 오늘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 수행자의 모습도 그렇고, 제가 정말 절실히 원하는 그 수행자의 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봤을 때 어떤 생김새를 떠나서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습이, 그 사람의 일상이 한 모습에 드러나는 게 또 그것이 또 우리 스님들이 삭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남들과 같은 사복, 이런 평범한 이 옷을 공유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이 승복을 통일해서 입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옷, 같은 머리, 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눈에 띄는 스님이 있습니다. 외모를 떠나서. 그걸 우리는 보통 밖에서 뭐라 그러죠? 아우라. 드라마에서 아우라 하지 마. 여러분, 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린 나이부터 어느 사회, 어느 기관, 어느 조직에 가서라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습니까? 예쁩니까? 그 사람이 비싼 옷을 입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아우라가 있고 눈에 띄는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 대중들은 이미 그 사람이 남다르다는 것을 무언 속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님들은 지금 다가오는 시대에서 많은 말,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런 역할, 그런 아우라를 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교였어요.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나라는 스님을 보고 환희심을 먼저 일으킬 수 있는 스비 베인 스님. 그게 제가 생각하는 꽃스님의 어떤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꽃스님으로 한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가 내가 가졌던 어떤 소원이나 이런 원,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건 창피해야 하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당당하게 드러내자. 해서 드러내기 시작한 게 2020년이었나 한국계 촬영을 처음 한 거예요. 방송 제의는요, 여러분 10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롯데리아 비건버거 홍보 광고를 찍자 KBS, SBS 매번 들어왔었죠. 근데 그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내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중 앞에 나설 때 비로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우리 절에서 뭐라고 하죠? 신출가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우리 삭발을 하고 순복만 입는다고 다 같은 스님이겠습니까? 물론 스님은 스님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수행자, 제가 생각하는 스님은 아마 그 신출가까지 이루어지고 그 누구를 보든 어느 자리에 서건 그 당당함 속에서 자신의 수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습과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스님.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마 꽃스면 이름을 정하고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드러냈을 때 저는 비로소 신출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발에는 저와 같은 어떤 꽃스님,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향을 주위에 많이 풍길 수 있는, 자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꽃스님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소개가 끝났어요. 마지막은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해군 군종 장교로 이제 복무 중인 용정원 대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21년도에 인간에서 경남 창원 소재의 진해기지 사령부 군종실 군종 장교로 복무 중이고요.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를 2번 왔습니다. 군대를 2번 왔어요. 처음에 군대를 내가 왜 군종장교 인간을 안 했냐. 제 동생들은 다 스님이죠. 아시죠? 우리 막내 동생이 저보다 군종장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스님은 아니지만 나라는 스님은 같은 나이 때 제가 일찍 출가했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것도 자존심 상했어. 자존심이 굉장히 센가 봐요. 그런 상을 내세우면 안 되는데 왜 자존심 상했냐면 내가 밖에서 공부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없는데 왜 나는 스님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편하게 들어가야 되지? 하지만 제가 동국대학교 가야 되는 이유는 이 미국의 그 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내 선택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내가 대학원만큼은 동국대 안 갈래. 그래서 대학원에 내가 중앙대를 갔습니다. 서울에.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뜻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냥 대학원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절에 사는데 내 집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문화재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지만 동국대학교는 가기 싫어요. 내가 왜 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다고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이 경쟁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글로 간 거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해병대를 지원하고 싶었어요. 해병대. 왜냐면 우리 은사선생님 노선생님께서 처음 저를 보고 해주신 게 일본 여행이었어요. 그 20살 때부터 매해 여행을 보내주는 여러분 대학 생활을 하면 방학이 몇 번이죠? 아니죠. 대학 생활을 하면 방이 8번이에요. 4년이잖아요. 여름, 겨울. 그렇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여름에 2달 반, 겨울에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스님께서 저에게 모든 방학의 시간을 자신의 절에 와서 일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배려해주고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여행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스님도 아니야. 편하게 또래 애들이 배낭여행 하듯이 나는 너가 스님이 되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 나이 또래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를 얻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돈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래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과 의리, 그런 추억 경험들을 쌓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당신이 절에서 어렸을 때부터 커보니 절은 부족하더라. 내 상자만큼은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어렸을 때 결심을 하셨대요. 그 첫째 상자인 저한테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우리 막내 동생까지 다 여행. 지금도 여행. 공부를 안 하면 뭘 안 하지 않지만 여행을 안 가면 왜 여행을 안 가니? 운동을 하면 너 왜 운동을 안 하니? 건강한데 그 나이에 넌 뭐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행 너무 이제 열심히 재밌게 잘 다녔죠. 그 속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낀 경우가 있어요. 살아있음. 저는 너무 정적이에요. 조용하고.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신나고 막 심장이 뛰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때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뉴질랜드로 교환학생을 가서 어느 협곡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데, 여러분 해보신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번지 점프. 한 명도 없어요? 공감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게 뛰어내리기 직전 심장이 막 콩닥콩닥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맨날 여행만 갔다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경비행기 타고 이제 스카이다이빙 하고, 또 뛰어내릴래요. 바다에 빠질래요. 서핑하고.
그럴 때 이제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선사해준 스님께 너무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승려로 살면서 스님 힘들지 않았어요? 큰 뭐 병고행난을 비롯한 마장들이 없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신났어요. 너무 신나는 시간을 보냈고 그런 시간을 스님이 우리 노스미로부터 많은 스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시면서 오로지 저를 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나는 나중에 우리 은사 선생님처럼 꼭 상자를 두고 내 상자는 더 멋있게 키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먼 이야기를 돌아온 겁니다. 해병대를 지원하려고. 해병대 가면 내 또래 친구들하고 제가 뭐 우리 도반 스님들이요 젊어봐야 50이었습니다. 강원에 입방했는데 12명이 들어왔는데 제일 젊은 스님이 48세. 근데 저는 어때요? 그 스님은 절에 처음 들어왔지만 난 절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스님 왔어? 그리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하면서 막 뭐라 하고 나는 아니 나랑 같이 출가했으면 도관이지 말이야.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 지냈는데 또래 친구들하고 지내본 적이 많이 없어요. 또래. 그래서 나는 군종장교 말고 현역 병사로 들어갈래. 이왕이면 좀 힘든데. 그래 갔다 와야 아마 많은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장교보다 병사로 다녀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죠. 그럼 대중성도 있고 공감하는 이런 법회나 법석에서 좀 더 유리하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병사를 지원하려고 했죠. 스님이 또 말렸어요. 해병대 가면 너무 사람이 사악해진다고, 강해진다고. 그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일반 육군으로 자원을 갔다 왔는데, 왜 군에 또 갔냐? 여기 이제 많은 스님 두 분 계시지만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크게 군대에서 생활이 절에서 우리 스님들이 사는 삶과 비교해보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벽 3시 일어나서 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군대에 갔더니 6시 넘어서 깨워주네. 보기 싫은 책 새벽부터 강경을 시키는데 군대 갔더니 체조 운동을 시켜주네. 맨날 나이 많은 도반 스님들 사이에서 스님은 어려서 몰라 라는 이야기 듣다가 군대 가니까 우리 꼭 축구할래? 뭐 할래?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모든 환경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또다시 간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병사로 이제 육군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스님이 아니었고 만약 속퇴를 한다면 군으로 들어야 되겠다.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생활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병 때 여기는 나라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주고 너무 좋은 곳이야 했다가 애들한테 맞을 뻔했어요. 진짜 애들한테 맞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제 꽃스님이라는 SS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그만 방에 스님들 방이 좁아요. 되게 조그만 방에서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이런 컵에 이렇게 세워놓고 1분 법회 오늘의 법문은 뭐예요? 밖에서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막내 스님이 군종장교 인간을 했는데 스님 여기 오니까 막 법당도 있고요. 종단에서 주지임명장도 나오고요. 신자도 관리해야 되고요. 월급 스님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스님 나 지금 20만 원 받는데 스님 저는 지금 250만 원 받습니다. 스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사드릴게요. 또 자존심이 나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시간을 딱 일주일 가졌고 바로 내 인간 해야 되겠다. 스님 허락받고 해군에 이렇게 들어서 살고 있는데 군에 들어서 제 생활이 좀 많이 바뀌었죠. 방송이라는 것도 한번 나가봤고 그 꽃스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인연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청주에 소재한 마야세에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끝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저는요, 제가 이해하는 불교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많은 신자분들에게 이야기할 불교는 사실 그렇게 거룩하거나 대단치는 않습니다. 제가 뭐 아는 바가 많이 없고, 아직 공부 중이고, 앞으로 더 수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신념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가치관, 좌우명이라는 거는 나이, 시기, 때가 있지 않죠.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어디 찍혀서 어디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생각만 하고, 앉아서 화두만 듣는 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실천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야 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불교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매력적인 옵션 하나 정도여야 하지. 그 불교의 어느 한 종파에 너무 몰두하는 삶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옵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공부 좋죠. 교리 좋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방편일 뿐이다 이거예요. 방편이라고 한다면 그 방편이라고 나온 그 단어,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좋은 얼굴로 하고 좋은 말을 좀 했으면 좋겠고 좋은 행동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화가 나지 않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노력해서 하는 거 말고요. 앞에서는 착한 척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 혼자는 막 욕하고 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 감정,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마음이 정말 해소된 그런 상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저랑 인연되는 많은 신자분들과는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가서 일단 삼별 한번 해보고 또 앉아서 또 법문 듣기 전에 왜 사찰에는 앞에 불상에 이렇게 세 분이나 계시고 왜 금색이어야 되는지 왜 사찰은 모두 이렇게 비슷한 구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연등은 왜 닫아야 되는지 나는 왜 불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보살님의 종교는 뭐예요? 했을 때 기독교, 천주교 많은 신자 1000명이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저의 종교는요 불교입니다. 저는 왜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를 선택했는지 불교는 그 종교들과 뭐가 다른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들어서 책을 보고 배운 그런 지혜, 지식 말고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이야기.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막 떨었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답을 이제 할까 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마이크 떨고 대중 앞에서는 이 울렁증을 어떻게 고쳤냐면, 외워서, 준비해서, 텍스트를 보고 하는 자리는 지금도 떨어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한 분 한 분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징기적거리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있는 반찬 이렇게 대충 먹고 출근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떨 필요가 있습니까?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 사람의 성향, 출신, 성분, MBTI 그 어느 하나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할 때 나도 내 수준, 내 어떤 지식의 정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하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접어두고 나한테 솔직한 사람이 되자. 나한테 솔직하고 나한테 당당한 삶을 영위해 나가자. 그게 코스님이지. 그러고 마음 먹으니까
세상에 많은 향기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꽃다운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세웠고, 지금 역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의사선생님, 노스님께, 또 그 외에 많은 종단의 스님들께 배워가면서 살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범정이라는 이 사문입니다. 저를 뿐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저희 종단, 저희 불교를 다시금 봐줬으면 좋겠고, 주위에 많이 이야기하고 알려주셔서 불교가 이 법석이 더 잘 돼서 정말 야단 법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결국에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하나에 이 마음속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